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 5월 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계수 일간이 되겠고,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5월의 계수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을 보게 되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개수가 되겠고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다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음수다라고 보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매우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음수를 물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물로 비유를 하냐면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에 비유를 하고요. 아니면 옹달샘 같은 개념, 아니면 정화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음용수 같은 그런 물이 됩니다. 음용수라고 하는 것,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징함에 있다.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신금은 보석 주옥과 같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오행은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음용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러한 무색무취의 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생할 때, 개수가 일간이 약해서 개수를 생할 때는 금으로서 생할 때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래서 개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지만은, 개수는 편인인 신금으로 해서 음의 공으로서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와는 달리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증발될 수도 있고요. 쉽게 고갈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물이라고 하직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바다라든가 강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웬만해서는 좀 덥더라도, 비가 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음수인 개수 작은 옹달샘은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게 되면 금방 탁수가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금으로서 개수의 수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신금이 없을 때는 당연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지만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이 더욱 좋고, 만약에 신금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경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말라버리면 개수로서 용도가 없게 되고,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쓰임이 그만큼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신금을 쓰되 만약에 신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다음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종이 되면서부터 이제 5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하지라고 하는 절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5월은 사오미 남방이 될 것이고, 방향은 남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은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은 바로 입하가 되면서 여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였다라고 하면, 5월은 가장 양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은 이제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양기가 강한
그러한 시절이 되죠. 여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중화를 지나서 이제 늦여름이 될 것이고, 늦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모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기 만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뜻하게 되죠. 일단 중요한 건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면서 염상절이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4월, 5월, 미월은 반드시 물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용도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를 하는 개념이거나 개념이나 아니면 보강을 하는 용도로 쓸 때는 임수를 주로 쓰게 되고요.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개수를 쓴다 해서 간목, 을목 또는 무토, 기토가 수를 쓰는 것은 개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는 병화, 정화라든가 경금, 신금이 도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임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에 무토 할 때 이제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지만,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도 좋지만 이때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이제 5월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개수를 쓰지만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개수보다는 공력이 크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5월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개수가 작은 물이고 좀 뭐라 그럴까, 운모, 이슬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화가 가장 왕성한 이런 때에 개수는 금방 증발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오행이든 간에 수가 없는 5월에 일간은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고 가장 양기가 왕성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다,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5월의 개수는 인성이 있어져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는 금을 의미할 것이고요. 이때는 신금이다 경금이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금이든 경금이든 바로 이 가장 양기가 왕할 때 개수는 금방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기 때문에 경금을 쓰든 신금을 쓰든 이거는 일단 금이 많을수록 어떻다, 좋다, 다다익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경금이라든가 신금과 같은 금만, 인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비견이라든가 겁재라든가 하는 이런 같은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수는 뭐를 한다?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얻게 되면 이 경금은 나를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5월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화가 금을 극하게 되면 이 인성인 금이 개수를 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견 또는 겁재인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이 일간 개수를 원활히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5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과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주의 배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개수 일간이 화왕절인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끔 사주 카페 같은데 제 격과 용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틀을 알고요.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격과 용신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되죠. 사화는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오화는 음화가 이렇게 되죠. 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는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 화는 개수 입장에서는 재성이 될 것이고요.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개념과
편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편재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편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얘는 편재격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5월은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5월에 뭐다?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면은 비록 수가 화를 극하게 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게 되죠. 화왕하면 수가 금방 수갈한다. 화다 수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화가 너무 많으면 수가 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증 난다 할 때 이렇게 좀 물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에서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하고요. 그 다음에 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경겁제인 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인성인 금이 일간 계수를 생함이 원활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이 인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목은 월지에 있는 모하고 오화하고 인오회 국을 하죠. 원래는 인오술 삼합이 돼서 화국을 인오술 화국이 되게 되면은 5월에 화가 더욱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목은 목분 비회한다죠. 목분 비회가 돼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지만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수가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는 대체적으로 농마동향이라고 해서 동향이라고 해서 농마동행이 아니고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일지의 정제와 정관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귀격의 조짐이 있다. 귀격이다가 아니라 귀격의 조짐이 있다. 사주가 잘 짜여지게 되면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다. 현부, 현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사일주가 농마동향이라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져서 개수가 지금 금방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의 고갈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이 아닐 것이고요. 월간에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차라리 종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간을 버리고 개수 일간을 버리고, 이 뜻은 기명한다는 뜻이죠. 기명, 나를 버리고 재성을 쫓아간다. 제 격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종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파격이 되죠. 왜냐하면 저 수가 없어야 되는데 수가 있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격이 된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는 뭐다? 수를 생할 수 있는 뭘 얻어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금 또는 비경겁제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이게 어줍지 않게 뭐 습토, 진토 뭐 이런 거 얻으면은 격이 매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졸렬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종격이 되더라도 파격이 되는 것이니까 생시에서는 반드시 수를 생할 수 있는 일간 개수 또는 연간에 있는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비록 금은 얻지 못했지만 개수가 자를 얻으면 녹을 얻은 것이 되겠고요. 일단 임수 겁제마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연간에 있는 임수도 조금 멀다 하더라도 자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좌우상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좌우상충 되지 않고요. 그냥 이놈 회국해서 화가 좀 왕하다 하더라도 수의 뿌리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좀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해시는 좋지 못한 것이, 이거는 사해 상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천간의 개수하고 임수가 있어 수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이, 사주 카페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건데, 천간에 수가 2개 있다고 해서 그걸 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의 뿌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병화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월령의 뿌리를 뒀죠, 일지의 뿌리를 뒀죠, 연지에도 뿌리를 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똑같을 거 같죠. 수가 4개, 그 다음에 화도 뭐 인액도 뿌리를 뒀으니까 뭐 화도 4개 하면 뭐 똑같다 이렇게 보지만, 월등에 이건 거의 뭐 8대 2 정도로 화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핵심이잖아요, 수는. 근데 사회상충하게 되면 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얘가 깨지게 되면 천간에 있는 수 모두 뿌리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해시를 얻느니 차라리 임자시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축토로 이렇게 보게 되면 축중 신금 개수가 있어서 당연히 뭐 일간이라든가 임수 개수가 다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조금 더 좋게 해석을 해준다면 사축이죠. 사유 축 회금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기가 빠져 있는 사축은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있기 때문에 축토를 보게 되면 화의 기운을 습도가 뺏어가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좀 그래도 활약을 할 수가 있어서 금을 수를 생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좀 부족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뭐 임자시에 비하면 조금 수의 기운이 부족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갑인을묘 병진정선 무호 기미시보다는 월등히 나은 생시. 병진시도 이건 나쁘지 그래 완전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병화투처는 완전히 화국이죠. 그래도 습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일간계수 임수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축토에 비하면 진토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면 축토에는 위에 개수까지 달고 들어오지만은, 이 진시는 병화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이렇게 왕하다고 볼 수 없고요. 갑인을묘 정사 무호 김이 완전 좋지 못한 그런 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호 같은 것이 들어오거나 정사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무호로 한번 볼까요? 무호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무게 합이 되겠죠. 그러면 합학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화로 화할 건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고 볼 수가 결코 없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갑인, 을묘, 정사, 무호, 기미 같은 생시, 임술 같은 생시는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고요. 차라리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되면은 사신 합수가 돼서 금도 세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임수도 그 금에 충분하게 통근할 수가 있겠고, 금도 수를 생할 수가 있죠.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사유 회금이 되기 때문에 능히 수를 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시 경신시 또는 신유시가 될 것이고요. 차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자시 정도, 이도저도 아니다. 뭐 개축시나 병진시인데 바람직한 한 생시는 아니다. 아기 낳기 딱 좋은 생시가 또 이런 때죠. 3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가 되니까,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낮 오후, 그러면 경신시가 될 것이고요.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가 이제 신유시가 되는 거니까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데, 제가 봤을 땐 뭐 경신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신유시도 아까 말했던 음생음의 공이 있기 때문에 신유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